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초반이고 임신 중이에요. 40대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저의 임신을 두고 기적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남편을 만난 것부터가 기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선 제 과거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40년 가까이 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개명해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저에겐 이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억울함 투성이었죠. 저희 엄마가 시집을 와서 7년 만에 가진 아이가 저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가뜩이나 오매불망 아들 손주만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자기 뱃속에 아이가 틀림없는 아들이라며 호언장담을 했다고 해요. 너 그 말이 정말이야? 네 뱃속에 애가 아들이 맞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애를 가질 때 호랑이 꿈을 꿨어요, 어머님. 호랑이 태몽 모르세요? 틀림없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장군감. 그래, 네가 시집와서 영 애를 못 가져 내 속을 시꺼멓게 태우더니 이렇게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잘했다, 잘했어.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말만 해. 이 씨애미가 다 해주마. 그렇게 엄마는 자기가 꾼 호랑이 꿈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낳았고 틀림없이 아들이라 믿었던 저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엄마와 할머니는 그 실망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특히 엄마의 태몽으로 잔뜩 기대에 찼던 할머니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무슨 호랑이? 너 두고 봐라. 이제부터 아들 낳기 전까진 넌 이 집에서 몸종인 줄 알아. 아니,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고 여자야? 그렇게 할머니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셨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겠다는 다짐으로 딸인 제 이름을 정자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그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언제나 놀림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염원대로 2년 뒤 아들을 낳았고 1년 뒤 연년생으로 또 아들을 낳으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저는 제 아랫동생들이 모두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지독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중 가장 기가 막히고 서러웠던 기억으로는 저희 가족들이 여자는 중졸이면 된다며 저희 고등학교 진학을 막았다는 거였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던 때라 저희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까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설득까지 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설득에 넘어간 저희 엄마는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하셨어요. 지금도 저의 앞날을 바꿨던 저희 엄마와 교장선생님의 대화가 지금도 아주 뚜렷이 기억납니다. 정자 어머니, 요즘 시대에 딸이라고 고등학교에 안 보내는 집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자 똑똑하고 3년 내내 반장에 전교회장까지 한 녀석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기집애 하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기집애가 너무 잘나면 오히려 골치인데요. 아니, 저걸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남의 식구 되는데. 정자 어머니,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인 정자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죠.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가방끈이 짧으면 시집도 못 가고 그럼 장남인 재민이가 지 누나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그러길 바라시나요? 네? 우리 장남이 지 누나가 가방끈이 짧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결국 저는 장남인 동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기로 결정을 한 터라 일단 대학 진학을 했는데 저의 대학 진학을 반기지 않았던 저희 집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 눈엔 꼴 보기 싫었는지 엄마는 누가 대학에 다니라고 했냐며 걸핏하면 저를 구박하기만 했었죠. 사실 엄마가 그렇게 떠받들고 사는 첫째 남동생이 공부에는 그다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 많은지 자기는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 장남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것도 가는 대학을 너 같은 영재가 못 가겠니? 붙기만 해라. 그러면 그 뒤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기가 막히죠. 공부라는 게 노력 없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동생은 우스 끝에 겨우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게 되었고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 그런지 이건 다 네가 네 동생 운을 쪽쪽 빨아먹었기 때문이야. 너 내 아들 인생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라며 억지를 부렸는데 저는 10년 넘게 들어온 말이라 그런지 나중엔 이골이 나서 그 소리도 흘려듣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견디고 저는 공기업에 취직해 지긋지긋한 집을 낳을 수 있게 됐죠. 제가 공기업에 합격한 그때도 엄마는 그 자리가 원래 장남인 동생 자리라며 제가 동생의 잘난 눈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소리도 끝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집을 나오면서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막내 남동생이었죠. 엄마가 하도 장남 했기 때문에 장남인 첫째 동생은 엄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저나 막내 동생에게 함부로 했는데 태생부터 온순한 막내 동생은 걸핏하면 지영한테 당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아들로 태어나서 저보다는 양반인 편이었지만 그런 막내 동생은 오히려 제가 집에서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며 지 형과는 다르게 제 편에 서주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사람이 참 치사해서 늘 몸에 좋고 비싼 건 아들들만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면 첫째 동생은 그걸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며 약 올렸던 반면 막내 동생은 늘 제 몫을 항상 챙겨줬어요. 그깟 먹는 게 뭐라고. 그걸 몰래 먹다가 엄마에게 들키는 일이 허다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누가 너 먹으라고 사다 놓은 줄 알아? 이거 아주 웃기는 지집애네. 엄마, 내가 그거 누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야? 너는 왜 기껏 널 준 걸 쓸데없이 누나를 주고 난리야. 너도 네 누나처럼 국물도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저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정도였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첫째 동생이 엄마한테 모두 일러 바쳤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엄마는 또 누나 갖다 주면 안 되니 지금 당장 먹으라고 막내 동생을 다그쳤는데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 집이나 가족이라면 눈살부터 찌푸려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뻔뻔하게 저희 엄마는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참 어이없고 뻔뻔하다고 생각해 저는 엄마가 요구를 하면 갖은 생색을 내며 비싸게 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집에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 막내 동생이 마음에 걸려 돈을 조금 보내긴 했었죠. 그러면 또 쥐꼬리만큼 준다고 어찌나 궁시렁거리는지 막내 동생이 자립만 하면 기필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던 저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힘으로 독립해 그제야 서러운 생활을 졸업했고 오랜 고민 끝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자 정작 제 합격 소식에도 반기지 않았던 엄마가 입에 거품을 물며 안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뭐? 그 좋은 공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너 미쳤냐? 그러다 쫄딱 망하면 그땐 어쩌라고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아무리 망해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미 벌써 사직서 냈어. 그런데 굳이 이 말을 하는 건 나 이제
당분간 월급 없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어머, 누가 들으면 네가 나한테 엄청 주는 줄 알겠다. 개미 콧구멍만큼 주면서 생색은? 엄마가 누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막말로 엄마가 누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엄마는 염치 없이 누나한테 다달이 돈 달라고 하고. 엄마도 참 양심 없다. 뭐야? 내가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네 누나가 이 엄마 아니었음 세상 빛이나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다 낳아준 부모가 있어서 공기업도 다닌 거지. 됐고,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돈 필요하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 죽는 장남한테 말해. 알겠어? 걔가 지금 돈이 어딨니? 장가 간다고 대출까지 받은 애한테? 뭐? 장가 가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든가. 아님 돈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뤄야지. 얘 좀 봐.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장남한테 막말이야?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대출 받으면 좀 어때? 갚으면 되지. 누나, 그냥 냅둬. 당장 결혼 못하면 죽는 것처럼 형이 난리쳤어. 그러다 돈 없으니까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걸 내가 말렸다니까. 형도 가만 보면 엄마 닮아서 염치가 없어. 야, 넌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그래도 너는 아들이라고 안 해준 거 없이 챙겼는데 왜 사사건건 네 누나 편만 드는 건데? 그걸 몰라? 엄마가 누나한테 좀 야박했어야지. 내가 오죽하면 누나 편을 들었겠냐고. 엄마, 나 아니었음 진작에 누나 우리 버리고 연락 안 했을걸? 막내 동생의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덕에 더 이상 엄마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는데 그건 그거대로 참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의 결정이 무모해 보였던지 우려하는 말을 많이 듣곤 했죠. 그랬던 제 사업은 1년은 고전을 면하지 못했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어느 정도 돈이 벌리니 돈이 돈을 부른다고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성장했고 5년을 넘기자 제가 전에 다녔던 공기업의 연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던 막내 동생이 합류하면서 제법 회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것도 잊은 채 저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돈 버는 재미도 좋지만 더 나이 먹기 전에 결혼도 생각하라며 저에게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그걸 전부 거절해버렸어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저에겐 가장 자신 없는 일이었거든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무섭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결혼은 저에게 큰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계기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건 바로 친구의 어이없는 소개팅 부탁이었어요. 정자야, 진짜 미안해. 근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이제 너밖에 없어. 시집 안 간 사람이 너랑 나 둘뿐이잖아. 야, 그래도 그렇지. 난 결혼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왜 너 대신 소개팅을 나가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네가 나가서 좋게 거절해. 너 원래 거절 잘하잖아. 아니, 시집가고 싶어서 소개팅 구걸하더니 갑자기 왜 나더러 대신 나가래? 그게 있잖아. 그 사람이 조부모의 여동생까지 부양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뭐 사람은 진국이라나?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긴 잘 나가는 변호사랑 결혼했으면서 나더러 그런 남자랑 잘해보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회사 선배가 소개하는 자리라서 이제 와서 싫다고 할 수도 없다니까. 제발 정자야, 한 번만.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부탁으로 팔자에도 없는 소개팅을 나가게 됐고 이 남자도 참 딱하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남편의 사정을 다 아는 저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첫 만남부터 남편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가족들을 아끼는 그 남자의 마음이 저에겐 없는 감정이라 신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별다른 마음 없이 나간 자리였지만 자연스럽게 남편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 역시 친구 대신 소개팅을 나온 저에게 처음엔 그다지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자신의 환경 때문에 반갑지 않은 말을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온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환경을 모두 알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또 신기해하는 제가 너무 신기해 저를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은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저희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른 속도로 친해졌죠.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과 사귀면서 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의 아프고 서러웠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한참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러다가 헤어질 즈음 대뜸 자기가 저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게 저와 남편이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너무 놀라 남편이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돌아온 남편의 여동생 생일에 초대를 받은 저는 남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가족들 때문이었죠. 워낙 남편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끼리 그렇게 끈끈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이 부럽고 저도 그 자리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남편의 집은 오래돼서 꽤 허름하고 좁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식탁 놓을 자리가 없어 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하나같이 정 많고 참 따뜻했어요. 특히 할머님 인품이 좋으셨어요. 손주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저에게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이번에 시장에서 물 좋은 갈치를 샀다며 제 밥그릇 위에 가시를 모두 발라낸 갈치를 올려주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시누이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말렸는데요. 할머니, 손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 싫어하는 반찬일 수도 있잖아. 어머나, 그러네. 미안해요. 나는 갈치가 너무 맛있게 돼서 주고 싶었는데 혹시 기분 나빴어요? 밥 새로 갖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갈치 정말 좋아해요. 근데 가시가 많아서 잘 못 발라 먹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다 발라주시니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머, 그래요? 우리 성준이도 갈치 참 좋아하는데 둘이 입맛이 통하나 보네. 자, 그럼 이 메추리알 장조림도 한번 먹어봐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참 좋아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저도 메추리알 장조림 좋아하는데 그나저나 할머님 음식 전부 다 맛있어요. 제가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1등이에요. 저 다음에도 이렇게 밥 먹으러 또 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항상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까. 저는 할머님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른의 관심과 애정을 처음 받아본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 어쩌면 할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집밥이나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요. 사실 저는 가족들과 살면서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전에 만들고 남은 식은 밥이 제 몫이었죠. 누군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은 저는 새삼 남편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할머니가 키운 남편인데 오죽 사람이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를 집 앞에 데려다준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봤듯이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진 못해.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난 있잖아. 자기한테 우리 할머니가 해준 밥을 한번 먹게 해주고 싶었어. 어쩐지 자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외롭고 쓸쓸해 보였거든. 근데 자기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까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한테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더라. 그래서 자기한테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건데 많이 놀랐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더라고.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놀라긴 했는데 오늘 자기네 가족들 보니까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더라. 저렇게 따뜻한 가족들이 늘 함께 해주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한테는 저렇게 훌륭한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오늘 자기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갈치도 맛있고 계란말이도 맛있고. 그래서 말인데 나 정말로 자기랑 결혼할까? 남편은 저의 말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무슨 집밥 한 번 먹었다고 결혼을 하냐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저를 말리기도 했는데 이미 마음을 먹은 저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방방 뛰었는데요. 무슨 네가 결혼을 해? 안 돼. 게다가 그 남자는 너보다 돈도 없다며?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 헛똑똑이야. 그 남자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 것 같아? 네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설사 그렇다고 한들 엄마가 왜 그렇게 난린데. 난 괜찮아. 뭐? 야, 네가 본 돈 그놈이 흥청망청 쓸 텐데 괜찮다고? 에이, 엄마. 나 누나 남친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제대로 사람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비약해? 누나, 신경 쓰지 마. 야, 너 누나 회사에서 일 좀 한다고? 누나 편만 드는데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야.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건 다 속셈이 있는 거라고. 그런 엄마도 속셈 있잖아. 언제 사업은 아무나 하냐며 뭐라고 하더니 내가 돈 좀 버니까 하루가 멀다고 돈 달라고 하잖아. 그야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네 아빠 세상 뜨고 내가 뭐 변변한 수입이 있어? 왜 평생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장남 있잖아. 얘가 또 가만히 있는 우리 장남을 걸고 넘어지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동생이 살기가 힘들면 누나가 좀 나서서 돈도 척척 주고 좋은 일자리 있으면 동생 좀 꽂아주고 그래야지. 이건 뭐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무튼 결혼은 안 돼. 그렇게 정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너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생활비 꼬박꼬박 월마다 300만 원씩 입금한다고 각 썼어. 웃겨? 내가 왜? 나 성인이야.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 그냥 결혼식 생략하고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하고 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 얘, 너 정말 그럴 거야? 야, 너 그렇게 시집가면 난 뭐가 되냐? 야! 저는 그제야 애타게 저를 부르는 엄마를 뒤로하고 남편과 조촐하게 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주변에선 너무 성급하다고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는 그동안의 한을 풀듯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할머님은 제가 괜찮다고 해도 늘 떨어지지 않게 반찬을 해서 시누이 편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 용돈을 드리면 한 번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먹으려고 만든 거고 니네 조금 챙겨준 것뿐이야. 무슨 그깟 걸로 돈을 받니? 아니, 그냥 용돈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한데? 민망하기는 무슨. 괜히 너한테 돈 받으려고 반찬 보내는 것 같아. 난 싫어, 얘. 그리고 네가 내 음식을 좀 잘 먹어. 난 그 생각만 하면 하나도 힘든 줄 모른다. 할머님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정말 싫으세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됐어. 원래 사이가 좋을수록 그렇게 붙어있으면 안 되는 법이야. 우리는 영지저거 대학 졸업하고 집 밥벌이 하면 어디 조용한 시골이나 갈까 한다. 안 돼요. 그럼 저는 할머님 보러 시골까지 가야 하잖아요. 싫어요. 아유,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아무튼 너 또 돈 보내면 나한테 혼난다. 네 할아버지가
우리 먹을 만큼은 벌어. 그래서 성준이한테도 한 푼도 안 받는데 내가 너한테 돈 받았다고 하면 네 할아버지 승질에 나 쫓겨나. 참 사람들은 나빠요. 알고 보니 실질적인 가장은 남편이 아니고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이 남은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해 장가가긴 글렀다며 남편에게 생각 없는 말을 했다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점차 진짜 가족인 친정은 저에게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저의 결혼으로 저와 말도 섞지 않겠다고 선포한 친정엄마가 어느새 살포시 꼬랑지를 내리고 생뚱맞게 남편과 집에 오라며 초대를 했어요. 남편은 잔뜩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눈치였는데 저는 괜히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죠.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식탁 위 한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씨암탉이라며 저희 남편 앞에 닭다리 2개를 전부 놓아주었거든요. 그렇게 좋아 죽는 장남인 동생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닭다리를 쟤한테 안 주고 우리 그이한테만 줘? 왜긴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까 그렇지. 넌 내가 잘해줘도 지랄이냐? 그야. 자기야, 오늘은 그러지 말자.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남들도 다 있는데 다리를 2개나 먹으면 미안한데요. 매영, 괜찮아요. 다 드세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닭 별로 안 좋아해요. 형, 그렇지? 뭐 그렇지. 난 한우 아니면 소고기도 안 먹으니까. 입이 고급이면 뭐하냐? 변변한 벌이도 없으면서. 너 이번에도 회사 때려치웠다며. 어째 3개월을 버티는 회사가 없냐? 너 그러다가 나이 더 먹으면 갈 수 있는 회사도 없어. 그건 알기나 해.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집 기둥인 장남한테. 엄마, 괜찮아. 누나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나 이번에 누나처럼 사업을 좀 할까 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나랑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 꽤 준비를 했는데 벌써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형이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인데? 넌 알 거 없고 사업을 하려니까 미천이 좀 필요한데 다들 살만하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 좀 해줘. 뭐야? 결국은 그 말 하려고 엄마가 우리 부른 거야? 뭐 겸사겸사지. 아니 그래도 사람 밥 먹는 자리에서 이건 아니지. 누나 지금 밥이 중요해? 그러지 말고 누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 좀 해. 누나는 한 1억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제 여기로는 5천 정도. 그리고 엄마는 형편 되는 대로 해줘. 내가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게. 뭐? 네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돈을 해줘야 하는 거야? 솔직히 누나한테 1억은 껌값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못 해준다고? 사람 참 야박하네. 잊었나 본데 나 우리 집안 기둥이야. 장남이라고.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몰라? 저는 뻔뻔한 첫째 동생이 말에 원래 없던 입맛이 더 뚝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 동생의 말이 다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올케와 친정 엄마를 보니 참 오랜만에 화가 치밀었는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야, 난 출가 외인이라 그런 거 모르겠고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말하는 건데 너 그런 정신으로 사업할 거면 하지 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아니, 듣자 하니까 너 말이 이상하다. 야, 어디서 기집애 주제에 잘난 척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장송기를 죽여? 돈 좀 벌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장손이 하자는 대로 해. 내가 얘 가졌을 때 무슨 꿈을 꿨는 줄 알아? 용 꿈을 꿨어. 하늘로 올라가는 용 꿈을 꿨다고. 그러니 사업을 해도 너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너 주둥이 닫아라. 너 같은 기집애도 대박나는 사업을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 것 같아? 참 민망했어요. 그런 말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남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가만히 밥만 먹던 막내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난 돈 없어. 아파트 청약하려고 거기에 다 넣었거든.
형 사업이 대박 날지 쪽박을 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는 빼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안 창피하냐?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 거야? 누나 봐. 누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는데 혼자 저만큼 성공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형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극성을 하지만 오늘 우리 집에 처음 온 매형 생각은 안 해? 내가 왜 장가 안 가는 줄 알아? 다 엄마 같은 장모 만날까봐 그러는 거야. 매형, 저랑 같이 나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가 불러도 오지 마세요. 절대요. 누나, 나는 매형이랑 먼저 나가 있을게. 누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 저것도? 엄마, 들었지? 재혁이도 돈 없고 나도 그런 허튼 데 쓸 돈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형님,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족 좋다는 게 뭔가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막말로 형님은 저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볼케, 그러는 올케는 나 결혼할 때 뭐 해줬어? 뭘 그렇게 당연하게 바라는 거야? 가족? 내가 가족 대우를 받긴 했나? 형님,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희는 동생이잖아요. 올케랑 너는 참 편하겠다. 필요할 땐 장남이고 불리할 땐 동생이야. 끼리끼리 둘이 참 잘 만났네. 아무튼 네가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난 모르는 일이고. 엄마, 나 그전부터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제발 영 끊고 살자. 엄마가 그랬잖아. 기집애는 시집가면 남이라고. 나 시집 갔으니까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줘. 제발.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에는 가지 않겠다고는 다짐했는데 그런 저를 남편이 먼저 다가와 괜찮냐며 꼭 안아주더군요. 어찌나 창피하고 민망한지 남편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라서 새삼스럽게 울 것도 없었지만 그날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마도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것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 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저는 친정과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역시 어지간해서는 집에 가지 않았는데 첫째 동생은 정말로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시할머니의 생신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저는 시누이를 통해 그동안 두 분 모두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랴부랴 두 분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 그렇게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는 뭐 하나 괜찮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지금이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휴, 원래 나이 먹고 늙으면 조금씩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다음엔 엄한데 돈 쓰지 마라.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무 아깝잖아. 라며 별것 아니라는 듯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님도 할머니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안 돼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두 분 다 들으셨죠? 지금부터 건강관리 못하시면 앞으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고집 그만 피우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두 분 다 연세도 있고 제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예, 그건 아니다. 무슨 우리까지 같이 살아? 아유, 그러게. 내가 그 검진인지 뭔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괜히 한번 받아보자고 당신이 바람 놓는 바람에 손주 며느리 걱정만 하게 만들었네. 그럼 기껏 예약 다 했다고 하는데 싫다고 해. 그리고 나나 당신 이렇게 겸사겸사 아직은 큰 병이 없다는 거 알았으니 얼마나 좋아. 맞아요. 할머님은 아직도 제가 불편하신가 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싫다고 하시고. 예, 아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럼 같이 살아요. 저 맨날 할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할머니 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오죽하면 할머니 밥 먹고 싶어서 성준 씨랑 결혼까지 했겠어요? 뭐? 너 정말 내가 해준 밥이 그렇게 좋아? 네.
같이 살면 불편할 게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마 성준 씨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내내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사는데 그 효자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예뻐 죽겠다는 손주 며느리가 그러자고 하는데 그럼 냉큼 알았다고 해야지. 오늘 당장 복덕방에 짐 내놔. 그리고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 너 우리 집 한 돈 그거 꼭 받아라. 그 돈 받아야 우리 들어간다. 네, 꼭 주세요. 저 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성화에 두 분과 시누이는 저희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때마침 5년 전에 분양받아 놓고 전세를 주던 40평대 아파트가 있던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되는 거냐며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새언니,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아파트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가씨,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아파트면 뭐가 달라요? 그냥 아파트가 아파트죠. 그나저나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네요. 매일 밥도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언니는 진짜 밥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오빠는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튼 우리 잘 지내봐요. 내가 서툰 게 많아서 어쩌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언니, 그런 걱정은 넣어주세요. 언니 말대로 가족인데 저는 그냥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원래 가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의 말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 전까지 가족이란 단어는 저를 올가매는 피하고 싶은 존재였는데 신우의 말을 듣고 가족이라면 뭐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이 저를 참 편하고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그 후 저는 식구가 늘어난 만큼 더욱 행복했어요. 더욱이 할머님은 매일 아침 할아버님 도시락을 싸면서 제 도시락을 챙겨주셨는데 제가 반찬이 뭐냐고 궁금해하면 비밀이라며 장난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신지. 한 번은 그런 저와 할머니를 보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원래 식구들한테 맛있는 거 해먹이는 거에 진심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할머니 음식 엄청 좋아하니까 요즘이 우리 할머니가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 정말? 나는 나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설마 우리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좋아도 좋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편인데 엊그제 나한테 장가 잘 갔다고 칭찬하시더라. 영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젠 내 동생 아니고 자기 동생 같아. 와, 나 완전 뿌듯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다는 거네. 그치? 그래, 그래서 고마워. 나도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가족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저에겐 행복이었는데 특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것이 저를 가장 미소 짓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날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나다. 너는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는 어째 연락이 한 통 없냐? 왜 전화했어?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영 끊자고. 아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천류를 네가 무슨 수로 끊어? 됐고, 나 바빠. 용건이 뭐야? 너, 내가 재혁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시댁 식구들 죄다 끌어놓고 산다며? 네가 제정신이냐? 아니지. 혹시 네 서방이 그러자고 하든? 한마디만 더해. 나 그땐 아주 가만 안 있어. 내가 우리 식구랑 내 아파트에서 산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우리 식구? 누가 우리 식구야? 이게 시집가더니 완전히 남의 집 사람이 됐네? 또 말해. 여자는 시집가면 남이라며. 엄마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란 소리야. 가진 거 엄한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전부 엄마랑 재민이 같은 줄 알아? 끊어! 야!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야! 저는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일주일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시작은 다급한 신우이의 전화였어요. 새언니, 바쁘신데 죄송해요. 근데 지금 집에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설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게 아니고요. 새언니 엄마랑 남동생 부부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데. 뭐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전화를 끊자마자 막내 동생이랑 정말 쏜살같이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연락을 받고 집에 온 모양이었는데 혼자 난감했는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쓰는 안방에서 쩌렁쩌렁한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내 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쪽방도 아닌 안방을 쓰십니까? 안방은 원래 집주인이 쓰는 건 몰라요? 아, 저희는 손주 며느리가 쓰라고 해서 그랬는데 안 싸둔 말을 들어보니 저희가 잘못한 것 같네요. 당장 짐 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짐 빼신 김에 사돈 처녀도 데리고 나가세요. 여긴 이제 저랑 저희 큰아들이 들어와 살아야겠으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여기서 살아? 할머니, 할아버지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당장 내보낼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뭐야? 내보내? 너 지금 네 엄마랑 네 동생을 내보내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얘, 여기서 나갈 사람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랑 네 동생 이제 여기 말고는 갈 데 없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싸가지 없게 전화를 끊었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산다고? 게다가 니네 부부까지? 누나, 오죽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냥 남도 아닌데 좀 봐주면 덧나냐?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멀쩡한 집들은 어쩌고 왜 갈 데가 없어? 설마 집 날린 거야? 날린 거 아니야. 네 동생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두 집 팔아서 투자했다. 그러게 네가 돈 좀 해줬으면 좀 좋았냐?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올케. 아니, 올케라도 집 한다고 했을 때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 빤히 보고만 있어? 형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있는 거 정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전세 하나 얻을 수 있게 돈 주시면 되잖아요. 예, 난 싫다. 내 딸 집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난 못 나가. 저 사람들 지금껏 남의 딸 덕에 호강했으니 미련도 없지 뭐. 안 그래요? 순간 신우이가 화가 난 얼굴로 달려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신우이를 말렸고 남편 역시 얼굴빛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저는 늦게 만난 제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좋게 말할 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뭐? 너 지금 배 아파가면 아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왜 생판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매정해? 매정해? 그러는 엄마는 왜 그랬어? 난 생판 남도 아니었는데. 왜 재민이 재혁이 다 챙기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아우 지겨워. 그래, 내가 너 기집애라고 차별 좀 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걸 여태 우려먹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네. 그만큼 나한테는 상처라고. 난 엄마랑 살면서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 반찬도 늘 재민이 재혁이 먹고 남은 것만 줬잖아. 남들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우는데 엄마는 내 도시락은 없다고 해서 나만 쫄쫄 굶고 학비 한 번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기집애가 대학 다니는 걸 보기 싫다고 내 책 다 불질렀잖아. 그러고도 엄마가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 엄마 뜻대로 내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빌빌거렸으면 이렇게 구걸하러 올 딸도 없는데 어쩔 뻔했어? 뭐? 구걸? 너 말 다 했어? 내가 거지야? 몰랐어? 엄마가 이러는 거 거지가 구걸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기 지금? 야! 누나, 말이 심하잖아.
아무리 지금 내 사업이 궁지에 몰려서 이런다지만 진짜 남매면서 너무하네. 그렇게 피해망상에 젖어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막 잘해주냐? 그래서 남이 잘해주니까 홀랑 넘어가서 진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형이야말로 말 이상하게 하네. 누나 시댁 식구들이 누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 줄 알아? 나라도 엄마랑 형 버리지. 누나가 무슨 미련이 있어. 형이랑 형수야말로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하냐? 도련님, 지금 도련님은 누구 편이에요? 형님한테 월급 받는다고 지금 부모랑 형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저는 엄마도 없고 형도 없어요. 됐어요? 저게?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난 못 나가. 난 여기서 살 거야. 니들이 아무리 짓거려봐. 니들이 그래도 내가 니들 엄마다 이거야. 니들 뭐해? 어서 짐 풀어. 그렇게 저희 엄마는 막무가내로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막내 동생에게 말해 그런 엄마의 팔을 한쪽씩 잡고 짐짝 끌듯이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죠. 엄마가 더 당황한 듯 동네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 니들 지금 뭐해? 재민아, 이것들 좀 말려봐라. 아유, 동네 사람들. 여기 지들 낳아준 부모 내쫓는 호래 자식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아무리 불러봐.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남의 집 일에 내다볼 것 같아? 그리고 나 분명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저는 버티는 엄마를 막내 동생과 힘을 합쳐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첫째 남동생 내외한테도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니들도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뜯어간 돈 니들한테 내놓으라고 할 거야. 엄마가 뜯어간 돈들 니들한테 들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2판 4판 진짜 법으로 한번 싸워볼까? 또 한번 이런 일 있어봐. 그동안 당하고 산 거 내가 몇 배로 갚을 테니까. 사업? 웃기고 있네. 내가 소문 한번 제대로 나게 해줘? 그러자 첫째 동생과 올케는 겁을 먹은 얼굴로 쭈뼛쭈뼛 나오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쳤고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저에게 빌고 나가더군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지만 차마 충격받았을 어른들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울고 말았는데 어느새 남편과 할머님이 그런 저를 안아주러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가족들 볼 낯이 없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야말로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처남한테도 미안해. 아니에요, 매형. 오히려 창피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막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나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돈총각, 고마워요. 우리 손주 며느리 옆에 사돈총각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까부터 손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네. 그리고 얘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예쁜 딸이 어딨다고.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마. 저는 할머니의 말에 엉엉 울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주지. 왜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할머님과 할아버님은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1년 뒤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두 분의 노력이 고스란히 나타났더라고요. 그 후 막내 동생을 통해서 첫째 동생의 사업이 결국엔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집을 모두 날린 그들이 또 저희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 걱정된 저는 이참에 아파트를 팔고 서울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친정엄마와 첫째 동생 내외는 막내 동생에게 이사간 저희 집을 알려달라며 그렇게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 막내 동생은 어림없다며 저 몰래 다시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돈을 조금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저는 막내 동생에게 너무 고마워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 일부분을 일임했는데
동생은 그렇게까지는 자신 없다며 마다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동생이 잘 해낼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뒤 다행히도 막내 동생은 사업을 잘 해나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고 친정 엄마와 첫째 동생 내외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인데요. 부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소식은 영영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몸과 마음이 편해서인지 기대하지 않았던 새 생명이 40을 넘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행복한지 벌써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자 할머님은 저는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매일같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 무렵 할아버님의 권유로 계명을 하게 됐어요. 남은 인생은 애정을 듬뿍 받고 살라고 할아버님이 애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 덕분인지 저는 지금까지 분에 넘치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싸준 맛있고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에 감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더 오래오래 이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건강하게 저희 부부와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부디 저의 마음이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